일부 아주 폭풍 강의 및 개인 또 이런 사례, 또 어머니의 또 20시간 미싱 이야기 감동적이었고요. 한편으로 또 부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부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아마 이 책 한 권이면 아마 그 DNA를 고스란히 다 몸에다가 다 심어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의 진짜 고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차라리 좀 이 주택보다는 이제 비주택 쪽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매덕 단위의 뭐 중가 정도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뭐 상업지라든지 그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한채 전략 좀 전세를 끼고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시기적절한 제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조언들 해주시고 제안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입지가 좋아질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미래 가치보다는 좀 저렴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추천해 주실 지역들이 있으면은 뭐 지금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지역들이 좀 있나요? 이 책에서도 언급이 돼 있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종목마다 중요한 건 종목마다 다르죠. 좋은 위치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파트나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간이 거주를 영위하면서 직장과의 그 연계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강남이라던가 그리고 광화문 일대, 영등포 일대 아파트들은 계속적으로 괜찮게 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뭐 이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고 특히 이 신길 같은 경우도 신길 같은 경우도 지금 당분간 대적할 수 있는 신축 상대가 없어요. 사실 노량진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빨리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노량진은 지금 뭐 가셔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노량진이 나오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다음 타자로서는 최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량진.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 너무 프리미엄이 지금 비싸니까 접근하셔라,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예전에도 그 신길도 그랬었거든요. 신길 뉴타운 2000 그 금융위기 맞을 때 그때 당시에 그때 한 번에 뜨거워졌다가 한번 확 꺾였잖아요. 신길도. 그렇죠. 그래서 또 노량진도 막 이렇게 추천을 막 하기가 좀 그래요. 지금 상황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진입하려고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싸게 사는 게 투자는 중요하니까 차라리 재개발을 볼 거면 아직 저렴한 지역이 서울에도 있다. 그런 데는 어디냐면 이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청량리 일대 라인을 따라가면 또 휘경 이문 뉴타운이 있죠. 뉴타운 중에서는 좀 중저가죠. 서울에 있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문 사구역 같은 경우에 나중에 되면 굉장히 좋아질 자리입니다. 기간은 걸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자리 아파트 투자하고 하시면 괜찮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재건축보단 재개발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제안해 주시네요. 전 재개발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규제도 조금 덜하고 금액도 조금 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죠. 재건축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과거에 아파트 시장의 그 부동산 우리나라의 아파트 공업을 만든 첫 번째 사례 주인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을 수밖에 없지. 재건축 들어간 애들이. 그러니까는 정부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진짜 음마하고 잠실주공 5단지는 진짜 계속 그냥 발목에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맞아요. 뭐 매년 계속 그런 거기 때문에 재개발이 오히려 터진다니까요. 우리 아이언뉴타운 보세요. 아이언뉴타운도 그렇죠. 아이언뉴타운 천지개벽이죠, 뭐 진짜. 그때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도 옛날에 프리미엄도 없었어요. 초창기에 그랬겠죠. 근데 흑성 뉴타운이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냐고요. 그렇죠. 지금 뭐 봐봐요. 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고 다 그때도 다 재건축에 관심 있었지 재개발에 관심 없었어요. 재건축은 누구나 좋은 입지인 걸 아니까. 근데 재개발은 지금 현재 눈으로 보면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많진 않지. 이제 많이 사람들이 눈을 돌렸기 때문에 재개발하긴 하지만 아직 그래도 5억 이내로 잡고 짧게 칼날 잡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주거로서는 지금 뉴타운 지역들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그 전 단계로 일단은 강남이나 종로구 중구나 여의도에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 중에서 뭐 그런 지역들 일단 먼저 눈여보자. 그 서클은 굉장히 좋아요. 삼각대요. 거기는 마포 성동구까지 다 해서 그 라인 친구들은 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문제 없이 잘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강남도 그렇고 여러분들 형편에 지금 투자가 아니라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은 전 사도 된다고 봐요. 그게 꺾여봐야
꺾이면 여러분들 그 어떻게 보면 신축장이 꺾이는 것보다 재건축이 원래 많이 꺾이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에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신축장 애들 가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전세가를 보면은 그렇게 뭐가 난리가 나도 그렇게 꺾일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리고 좀 솔직히 이제 신축이 이게 지금 우리가 좀 그런 게 뭐냐면은 분양가가 너무 싸. 꺾일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으로도 지금 이게 네. 꺾일 수 없는 시장을 만들어 나갔고 꺾인다는 게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피를 얼마큼 덜 받냐 덜 받냐 그 문제지. 저는 그리고 지금 뭐 하락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걱정하는 분들 지금 많잖아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면은 그런 분들이 아직도 조회수도 높아. 너무 놀랍게도. 그분들이 정말 높아요. 그리고 특히 30대 남성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송을 보는 이유가 그냥 이게 쾌감 때문에 보는 거죠. 거기서 아니다. 정보를 얻거나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 됐다, 잘 됐다 이런 거죠, 그냥. 정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이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랐는데 누구 때문이다. 거기에 뭐 자주 등장하는 게 뭐 저도 있고 형님도 있고 가끔씩 계속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디든지 비자발적으로 출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중파나 뭐 이런 민간이나 아무튼 근데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그냥 사실을 얘기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좋아 보이고 이런데 말했을 뿐이고 뭐 가서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말라고 그게 아닌데. 그렇죠. 뭐 그런 또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괜히 또 뭐 그런 데들이 있다는 것들이고 아무튼 지금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그런 적도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솔직히 이것도 비싸. 재개발도 비싸. 그러니까 조금 뭐 서울 말고 경기도권이나 인천권에서도 조금 보시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규제적으로 다 묶였기 때문에 없죠. 지금 뭐 김포 파주 남았는데 그것도 뭐 곧 묶이지 않을까 지금. 묶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7월달에 바로 묶이지 않을까 싶어서 없죠. 부산을 이번에 안 맡은 것도 대실수고. 수영구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부산을 풀어준 것도 이해 안 갔는데 지금 또 안 막은 것도 이해가 안 가요. 뭐 선거 때문에 당연히 풀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건 뭐 누가 봐도. 그렇게 됐고 저는 지금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다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닌 지역들을 보자면 천안 지역. 제가 천안 좀 싫어하는데 한번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싫어하는데 뭐 투자 실패하셨어요? 예전에 그렇죠. 그때 소액으로 했다가 이게 역전세가 한번 나가지고. 그러니까 천안이 부침이 되게 심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게 변동폭이 심해요, 맞아요. 나는 그냥 저는 사실 이제 외곽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정말 그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서울 말고 지방 시장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못 미치기 때문에 어디를 하라고 말씀드리기도 머시기하고 어차피 이제 우수한 지역들은 공평한 여건이 어떻게 보면 됐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2억이 안 되는 금액대다. 그러면 그나마 분양 가능한 분양권을 노리던가. 오케이. 신규 아파트를 할 수 있는 분양권. 분양권을 노리던가. 거래 가능한. 당연히 거래 가능해야죠. 아니면 그냥 그 대체주택 시장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체주택 시장이 게 뭐예요? 일단 도시생활주택. 도시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오르거든요. 오르군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올라.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기사들도 보면은 풀이를 잘못 해놨어. 그 이번에 마곡에 있는 오피스텔이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마곡은 뭐 진짜 많이 올랐죠. 오피스텔인데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전세가가 워낙 올라가고 매매 호가가 이제 낮으니까 이게 그 안 팔린다라는 식으로 뭐 풀이를 했고 그렇게 그랬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오른 전세가나 이 밑에 있던 최초 분양가나 이런 것들은 고려 안 하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업무 지역과 근접해 있는 이러한 1, 2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 주택은 앞으로 향후 한 20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인기가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죠. 왜냐면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가 그냥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2040년대까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총 가구 수 증가는. 그렇죠. 그때 가야지 이제 하락 얘기 나오면 그때 가면 제가 인정할게요. 근데 지금은 가구 수 분열되는 게 세포 분열처럼 막 되고 있는데. 그리고 아주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 솔직히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또 이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아져요. 이제 오피스텔이나 도시생활주택 얘기하면 아니 그 속칭 이제 빌라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재개발도 빌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개발 투자는 또 빌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투자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자기가 잘하면 돈을 벌어요. 그렇죠. 어떤 네, 종목이든 간에.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은 종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에 대해서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로 돈을 안 벌어봤거나 아예 안 해봤거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해봤잖아요. 그렇죠. 재밌어요. 돈 없으면 그거라도 해야지. 그냥 그렇잖아요. 네네. 뭐 아파트 살 때까지 돈 모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거 뭐 지금 5억 가지고 할 만한 데도 많지 않은데 그거 모으고 있을 거야?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얘가 돈이 1억이든 2억이든 일할 때를 찾아줘야지. 취직을 시켜줘야 돼요. 취직을 안 시켜주면 집에서 놀아요. 백수예요, 백수. 네. 네네. 백수 나오면은 괜히 뭐 삼시세끼 챙겨줘야 되고 그죠? 맞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챙기는데 이런 소형주택 시장이 괜찮다.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네네. 2014년 정도부터 일단은 일반적인 2인 가구 이상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투룸 주택이 유행해서 네. 이제 건설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 전에는 원룸만 많이 짓고 막 그런 그렇죠, 케이스가 그렇죠, 많았는데 그렇죠. 네. 2014년 기점으로 이제 투룸이 나왔어요. 방 2개, 거실 하나, 욕실 구조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전세가나 이런 그 월세 받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원룸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괜찮은 상품성을 지니게 됐거든요. 상품성이 좋았다. 네. 네. 왜냐하면은 원룸은 거기서 안에서 살기도 불편해요. 먹는 거랑 뭐 다 해야 되잖아요. 한 룸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에도 그렇지만 이전에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그 공급량이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네. 희소성도 없고 월세도 그만하고 그래서 그 정말 재테크로서의 그 상품성이 없다. 그러니까 원룸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사봐야 안 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왜냐하면 원룸 죽어도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10년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올라 있어요. 땅값이 오르니까 안 오를 네. 수가 없지. 근데 단기적으로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이 안에 있는 게 제가 보면 구조적인 면이에요.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투룸 정도다. 네. 그리고 1, 2인 가구의 젊은 층 30대를 타겟으로 한 그런 주택은 전세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그렇게 전세가 안 오른 데가 용산인데 용산의 그 빌라가 2015년 그때 2억대였어요. 2억대. 방 2개, 그랬죠. 거실 네. 하나, 욕실 하나가. 음. 근데 지금 5년 정도 됐죠. 5년 그렇죠. 정도 되니까 네. 지금 4억 중반이에요. 4억 중반. 그러면 2배 이상 올랐네. 네. 야. 일반 빌라도 그렇게 올라요. 얘네들이라고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일단은 땅값이 올라요. 땅값이 오르고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세가라고 네.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텐데 네. 전세가보다 쌀 수는 없잖아요, 매매가가. 그쵸. 전세가 올라가면 말이 안 매매가 되죠. 올라가는 거죠. 네, 네, 말이 안 그렇잖아요. 되죠. 네. 이게 무슨 처치곤란 그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책에도 나오는데 고정관념을 깨는 게 서두에 나와요, 저는.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안 하는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그 12가지를 얘기해서 네. 좀 깨라고. 무조건 잘하면 돈 번다니까요. 잘하고 맞아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음. 방법만 터득하면 돼요. 네네. 근데 그거 싫고 무조건 저희 뭐 여러 가지 방송들 보면서 우리 파쇼 형님 방송도 보면서 그래 알겠으니까 오를 때를 찍어줘 이런 생각으로 보면 안 되고 공부를 좀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집을 볼 때는 어떤 걸 봐야 되고 이런 걸 좀 보고 뭐 저는 방송 형님 거 보면은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또 형님 인사이트도 그렇고 뭐 아기곰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다 엄청난 그 내공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무료로 이거 보고 그래서 어딘지 알려줘 이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공부만 하면 돈 벌 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만약에 여러분들 5억 이상 있고 돈이 많아. 네. 그러면은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할 필요 없어요. 네. 그거 왜 해? 더 오를 때가 있는데. 근데 그쵸. 돈이 없어. 2억도 안 되고 뭐 1억도 안 돼.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거래 가능할 수 있는 분양권을 찾던가 아니면은 서울 안에 사대본 안에 있는 아니면 그 직장 수요가 풍부한 임대가가 1, 2인 가구가 많은 젊은 도시 거기에 이런 소형 주택들 역세권 앞에다만 딱 박아 놓으면 돈이 안 되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방법이 다 있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책에 다 나와 있어. 네. 지금 말씀 되게 잘 들었었고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으면은 다행히 뭐 모든 투자를 다 할 수 있잖아요. 빌딩 네. 투자도 할 수 있고, 재건축도 할 수 있고, 그냥 일반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데 저희가 늘 돈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투자할 돈도 적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100% 공감하는 게 투자할 종잣돈이 적으면은 종잣돈을 만들어야 돼, 불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종잣돈을
눈사람 굴리듯이 키워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소액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솔직히 과거에 있는 아파트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 네.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면 네. 7년, 5년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솔직히 지방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 금액을 돌릴 수 있는 게 지금 빌라 말씀하셨고 오피스텔 말씀하셨는데 이게 솔직히 아파트보다 확률과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입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한정돼 있어요. 입지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팁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가 상순이 높은 곳을 네, 찾아라라고 맞아요. 하는 것들인데 네. 빌라도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곳들이고 네. 오피스텔도 그러니까 그런 입지들을 찾는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걸 또 평생 갖고 가면 안 돼. 네. 팔아야죠. 네, 그래야 종잣돈이 생기니까. 그래야 또 딴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 투자는 예. 그걸 얘기드리고 싶어.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형님이 얘기했지만 짧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소형주택 대체주택 시장을 하면은 길게 가시면 안 되고 내용 연수가 되면은 아파트는 관리가 되잖아요. 얘네들은 관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한 임대사업자 기간 내에 10년 넘게 끌고 가는 건 말도 안 되고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의 임대사업자 내지 말고 먼저 파는 걸로 그쵸, 해서 그쵸. 한 2년에서 4년 정도 보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예. 5년 미만이면은 이제 예. 단기나 중기밖에 안 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 분명히 시세 차익이 나야 되는 것도 있고. 예. 근데 그게 차익이 안 나면은 잘못한 거야. 그렇죠. 손절미 해야 돼. 네. 주식이랑 똑같아요. 네, 맞아요. 다른 거 빨리 바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단기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게 굉장히 재밌는 말씀해 주셨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사례도 있어요. 저도 이제 저의 직원도 제가 막 이런 거 얘기해 주다 보니까 당산에 있는 그 소형 주택, 도시생활주택 그 투룸짜리를 2억대 중반 정도 주고 샀어요. 네. 근데 그 2년 만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3억 초반에 그걸 팔았어요. 2년 만에. 그러면은 그 친구는 투자할 때 2천인가 3천인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거의 전세가가 높을 때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2, 3천 벌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나쁜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좋은 투자죠. 네. 처음에 딱 그렇게 하는 거지. 아파트 갭투자는 다른가? 그게 갭투자죠. 그렇죠. 예. 보통 이제 그렇게 그래서 목돈, 종잣돈을 좀 그러니까 불리는 좀 방법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아무데나 묻지마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남들이 찍어주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들어갈 타이밍도 중요하고 매도한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게 사도 되는 입지인지 상품인지도 봐야 되는 것들.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지 봐야 되는 것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인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종잣돈을 불리는 방법으로서는 빌라랑 오피스텔도 활용할 수가 있다. 예, 일단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 오피스텔도 이렇게 아파트 시장이 좋다 보니까 오피스텔 짓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 브랜드 내세워가지고 하는 오피스텔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원룸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오피스텔에서 원룸 오피스텔. 물론 원룸도 잘하면 돈을 법니다. 근데 그렇죠. 요즘 이제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의 풀이 돼야 돼요. 풀. 그러니까 수요자가 어느 정도 있는 풀에 내가 수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지. 이 풀 자체가 작은 시장. 그러니까 원룸은 너무 공급도 많았고 희소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고 브랜드라는 이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실제 거주할 사람이 사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젊은 친구들이 아파트 살 수 없으니까 투룸 규모는 실제로 삽니다. 영등포에 있는 강남에 있는 일반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풀이 어느 정도 되는 쪽에서 투자를 하셔야지 아예 원룸으로 돼서 그냥 월세 받을 사람한테만 팔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매가가 오르기가 좀 어렵다. 네네.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태면 원룸 같은 경우는 경쟁 상품이 너무 많아. 맞아. 예, 그러니까 금방 카피가 가능하고 이게 오피스텔이 아니라도 유사한 구조. 왜냐면 요새는 다 조그만 원룸형 그런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고 다세대 빌라 같은데 그냥 풀 옵션으로 놓거든요. 네. 과거에 오피스텔 장점이 옵션이 많은 거였었는데 네. 이제는 다세대 들어가요. 빌라도 다 풀 옵션이어갖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 맞아요. 예, 다 풀옵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그래서 이제 임대 사업자 법인 말씀도 했었었는데 지금 굉장히 규제가 심하게 들어왔잖아요. 예, 지금 이제 임대 사업자나 법인으로 투자하려고 했던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주시고 싶으세요? 지금? 일단 법인으로 하시던 그 방법이 약간 다 변종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법인으로 주택 매매 사업자가 있는 이유는 어차피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받다가 주택을 매도를 하던 간에 아니면은 그 저가에 있는 저렴한 주택들을 사서 고쳐서 팔던가 이런 것들을 하라고 있는 건데 지금 다 그거를
안 좋은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비규제 지역에 있는 거, 그쵸. 그냥 나랑 별개인 하나의 법인체를 활용해서 세금 떨 목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그렇죠. 100% 절세의 목적인 그쵸, 거죠. 절세 목적이죠. 다른 용의는 없죠. 네. 근데 지금 법인 투자로 하면은 매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담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담대 이제 빵원 그게 아니라 네. 보유세를 올리려는 그 움직임 때문에 네네. 이제 뭐 공제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공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쵸. 공제가 안 되면은 종부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무려 6억을 공제했었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법인으로는 주택 사서 하는 투자는 안 맞고 예. 그렇다고 법인을 없애진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시다가 법인을 활용해서 건물을 매입하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주택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네, 주택만 하면 돼요. 네. 못 막아요. 그거는 정부에서도 막을 수가 없고 네. 빌딩 거래를 그러니까 막는다는 주택 건, 아니면 대출 나오죠. 네. 네. 나오죠. 네. 심지어는 지금 여거저거 편법을 쓰면은 90%까지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편법이 불법은 아니고요. 네, 불법은 아니에요. 다양한 그러니까 방법들을 한다는 이게 얘기입니다. 뭐냐면 공동담보.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 건물이 정말 많으신 분이나 사업체를 괜찮은 거를 운영하시는 분은 공동담보를 통해 가지고 줍니다, 돈을 은행에서. 그쵸. 제발 좀 빌려가주세요. 네, 맞아요. 지금 은행도 좀 난리가 났어요, 솔직히. 지금 대출에 죽여가서 제 친구들도 다 지금 저기 은행 지점장들인데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 대출 좀 받아가라고 막 그래요, 지금 막. 네. 근데 지금 주택을 살 수가 없는데 대출을 어떻게 받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10억 가지고 100억 건물 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해줘. 나와요. 네, 맞아요. 네. 똑같이 해주는 거더라고. 예. 그냥 90%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 레버리지 써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영원한 상승은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언젠가는 주택의 상승 압력이 적어지고 네. 좀 지지부진한 시즌이 또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인 규제도 과거에 더 규제가 셌다가 완화된 네,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은 주택만 투자 안 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네. 주택 대수가 없으면 종부세도 안 낼 거고 네. 세금도 안 낼 테니까 그리고 그러네요. 다시 수익형 부동산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과 같이 이제 상가 이번에 언택트가 굉장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상가도 여러분들 잘 골라야지. 그러니까 건물 잘 골라야 돼요. 왜냐면은 맞아요. 예. 그 아무데나 이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꼭 움직일 수 있는 그 자리가 한정돼 있어요. 이제 원래는 한 요 정도 길이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쓰던 게 네. 이제는 2-3개밖에 안 쓰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 그 2-3개를 찾아내는 안목이 필요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절대 안 망해요. 돈 많이 봅니다. 오히려 여기에 쏠리던 돈이 일로 다 흡수가 되거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상가도 솔직히 좀 어려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오히려 지금 가격이 막 상가 잘 나갈 때는 뭐 바닥세니 뭐 권리금이니 또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할인 그런 것들 싹 날아가고 좀 원가 세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질에 할 수 있는 것들 오히려 지금 기회일 수도 있다. 맞아요. 예. 그 기회일 수도 있고 그거는 또 잘 골라야죠. 여기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형이나 지세들하고 또 우리 형님도 아시겠지만 상가 부분에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 찾아서 수업 좀 들으시고 하시면 돼요. 저는 뭐 수업 하진 않지만 네. 그런 분들 수업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들어보시고 네. 그거 공부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맞아요. 예, 해가지고 거기에 좀 들어맞는지 내가 원하는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임대까지 맞춰가지고 분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무작정 달라들기보다는 공부하시고 또 임대도 분석하시고 임대가 맞춰져 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 임대 가격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만 움직이면은 실수 안 하고 뭐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할 거 되게 많은데 상가도 되게 좋고 건물도 좋은데 근데 그 분야를 일반인들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거든요. 왜냐면 사기도 당할 수 있거든. 시세를 모르잖아. 근데 아파트는 좋은 게 시세를 다 알아, 사람들이. 그냥 쉬운 검색만 거잖아. 해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진짜 이런 뭐 상가나 건물 할 때는 그게 진짜 적정 시세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렇죠. 계속 케이스 스터디 하셔야 되고. 왜냐면 이게 상가 같은 경우 진짜 이 같은 건물에 있는 상가를 하도 제가 천철만별이어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제 이 방송에 나왔던 김종주라고 있어요. 그 방송도 좀 두 편 나왔으니까 유명한 분이죠. 방송 들어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공짜로 되는 건 없고 그때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선하고 유효 수요하고 다 계산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더 재밌는 거는 길이 하나 차이로 몇 미터 차이도 안 나는데 이게 사람이 가는 길과 안 가는 길의 차이가 발생이 되고 또 아파트가 향후에 들어설 자리나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들어서야지 원래는 여기가 더 유명하고 잘 되는 가게인데 여기에 단지 생겨가지고 일로 도로가 아예 바뀌어버리고 뭐 이런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김종률 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그
동북선 생기는 거 가지고 해당 역세권 지역에서 그 실제 여기 생기는 출입구하고 그런 거 예상해 보는 거지. 예. 그러니까 네. 그게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네. 사람들 예상에 여기가 여기 생길 것 같아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여기 아오. 그 출구가 안 생겼어. 딴 데 네. 생겼어. 그러면 완전 입지가 역전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는 게 이거는 다른 데 됐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그대로 생길 건 맞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피해 보신 분도 있어요. 맞아요. 위례, 트램 어떻게 진짜. 관리비를 본인이 내고 있어야 돼요. 예. 비어 있는데도. 그게 지금 상가가 활성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죠. 예. 분명히 정부에서 약속하고 들여다 주기로 했는데 돈도 다 내서 분양가에다가. 분양가에다 얹어가지고 했는데 그 상가 산 사람 뭐냐고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을 좀 하셔야겠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들고 말씀드리는 무조건 투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고 놀부의 놀라운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쇼 세상 다싸기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놀부의 부동산 DNA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정도 공부는 하신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시면은 실제 한번 강의도 들어보시고 현장 가서 물어보시고 아니면 주변에 또 비슷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가시면 돼요. 같이 공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내가 모르는 부분도 체크해 주실 것 같고. 예, 저도 계속 이제 그러니까 투자해보고 나서 느낀 거를 좀 기술한 거고. 네. 그리고 여기다가 넣었지만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부록에다가 종목별로 어디가 좀 제가 생각할 땐 좋을 것 같습니다를 써놨어요. 다세대 투자를 할 거면 여기가 좋을 것 같고 오피스텔 투자를 하면 여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가 투자를 할 거면 여기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빌딩은 여기가 좋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이거 부록이 있네요. 근데 부록을 전 단순히 그냥 쭉 리스트인 줄 알고 봤는데 이게 다세대 주택으로서의 입지.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셨고 오피스텔도 좋은 입지 추천해 주셨고 상가, 빌딩. 와 이거 그럼 거의 좀 부동산에 거의 모든 투자 상품이 다 들어가 있네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꽤 두껍고요. 실제 구체적인 입지가 다 설명돼 있습니다. 상품별로. 제가 좋게 생각하는 자리, 땅값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이거 초판에만 주시는 거죠? 네, 초판에만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 방송 나갈 때쯤에 초판 다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이거? 초판만 나가나요? 그러니까 이 방송 나간 다음까지는 주셔야 돼요. 초판. 2세까지 주세요. 2세까지. 적어도 이 방송 나간 다음에 아무튼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이거 초판이니까 아마 이 방송 보자마자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투자 시크릿 맵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까지도 그리고 여기 상가나 빌딩도 아주 비싼 건 아니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저는 그거예요. 투자 원칙은 책 중간에 나왔지만 아까 말했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칙 그리고 풀레버리지 이거의 그 로드맵을 잡아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사실 작년에 강의할 때도 이 비규제 비주택을 바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그 원칙을 이미 아파트가 넘어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비규제 지역으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비주택 시장으로 잡아라. 특히 요즘에 저는 건물도 많이 보니까 건물에 유입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그 아파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살 돈이면 건물 사거든요. 왜냐면 서울 거 아파트면 지방 가면 빌딩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꼬마 주택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거의 한 50억, 60억 밑에 있는 친구들을 꼬마 빌딩이라고 부르는데 없어요. 괜찮은 물건이. 없죠. 대출 끼면은 대출도 나오니까 거긴 또 없죠. 없고 그냥 그 이상 단계를 가야지 좀 고가로 넘어가야 물건만한 게 좀 있고 저렴한 물건은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바로 당일 계약 돼버리고. 그렇죠. 아파트가 저리 가라요. 당일 계약 계좌 싸버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전방위적으로 좀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책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뭐 일단은 많이 공감을 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지금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되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 다 충분히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이제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우리 형님 만나서 또 이 두 번째 방송 와서 하게 됐고 책도 첫 책이에요. 첫 책. 처음. 원래는 책을 저는 뭐 제까지 게 책을 어떻게 쓰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책을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뭐 형님도 책 쓰라고 얘기도 하셨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어렵게 이 또 출판사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뭐 쓰게 되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그 실수하지 않게끔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다뤄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서에는 그 초보자분들이 처음 부동산 그 실행할 때 시작하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 하는 거고 그리고 부록으로 들어있는
이 시크릿 맵은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아 요런 데가 괜찮구나, 아 얘는 요런 데를 괜찮게 보구나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전 땅값을 기준으로 아직 저평가된 지역을 그냥 찍어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시간이 아까운 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아 그때 그 책을 보고 거기가 좋았다고 하던데 정도만 돼도 저는 만족할 것 같고, 그리고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내 집 마련 아직 안 하신 분이 이 책을 보고 그래 뭐 한번 시장에 나가보자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성공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차피 결국엔 그 시장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하는 게 다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뭐 강의를 들으러 갈 때도 강의실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집에서 유튜브만 보시거나 뭐 하시려고 하지 말고 밖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고,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거, 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아무튼 정말 이 1, 2부 동안 정말 알차게 방송 만들었던 것 같고요. 책 꼭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제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고 내용도 충실하고요. 특히 이제 이게 무명의 작가들이 첫 책을 내는 경우는 이제 검증이 안 된 경우가 많은데, 놀부님은 이미 인터넷에서 유튜브 최대 구독자 수로 검증이 되신 분이고 직방TV에서도 최고 인기 프로를 진행하고 계시고 제가 또 아는 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근데 첫 책이잖아요. 보통 첫 책에는 거의 막 그 영혼을 갈아 넣었으면 그래서 첫 책만큼은 꼭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첫 책을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책을 못 쓰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저도 못 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큼 아마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책일 테니까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책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승하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